1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실외에서조차도 비록 기후, 온도 포함 기후가 보통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걸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당연히 인간이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국지적인 온도 조절이 가끔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미기후적인 규모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클라이밋에서 마이크로가 작다는 거고 매크로가 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미기후란 개념은 다른 데에서도 이제 몇 번 봤는데 보통 이제 숲 생태계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제 뭐 해서 나무가 있으면 숲 전체 생태계하고 요 특정 나무 바로 밑에 여기 기후하고 좀 다를 수도 있대. 얘가 뭔가 작용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게 미기후의 개념이야. 특정한 되게 국지적인 작은 공간이 전체 생태계하고 좀 다른 상태인 거. 여기까지는 미기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숲에서 큰 나무 밑에,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햇빛이 많이 비쳐.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뭔가 건조하고 이럴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온 말이 숲이 되게 울창해. 그래서 빛이 여기를 안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울창한 상태에 이걸 덮개라고 해서 캐노피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야. 덮개인데 말 그대로. 캐노피. 덮개라고 하고, 나무가 울창해서 햇빛이 거의 안 보일 정도, 한 구멍 정도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는 습할 수 있잖아. 그 여기에는 이제 균류 같은 거 있잖아. 버섯 이런 거 자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숲 생태계하고는 여기는 다른 하나의 생태계의 그 기후가 된다는 게 미기후의 개념이야. 캐노피도 많이 나와.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 저 개념 자체는. 하여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역적 양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당연히 기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데 미기후 수준에서 국제적인 온도 조절은 가능하다. 인간에 의해서. 주제문 다 나온 거고. 그 다음 예시야. 여기 조금 헷갈려. 캐나다 이제 밴쿠버라는 동네가 있잖아. 그 위에. 그 LA에서 좀 올라가면 바닷가인데 얘가 그 위도상으로 49번째 몇 마일 떨어져 있다. 이건 잘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간 북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울 수 있다는 얘기지. 대략 요 노스 다코다라는 미국 동네 요 마을보다 몇 마일 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상은 보면 이 마이노트이라는 동네하고 밴쿠버라는 동네가 있으면 얘가 더 위도상으로 더 높으니까 더 추워야 되는 상태예요. 지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 마이노트이라고 하는 요 동네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요게 요거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대열로 바꾸기 좀 그런데 어쨌거나 뭐 문법 얘기하면 대열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 하여간 이 동네는 전설적으로 가혹한 겨울이 있어. 겨울의 온도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되게 추운 동네로 유명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얘보다 더 높은 위도에 위치했으니까 얘가 더 추워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역적으로 흐름이 바뀌지. 근데 밴쿠버는 따뜻하다는 거지. 왜냐면 지속적인 페인 바람, 페인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페인 바람이 만들어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습하게, 겨울은 또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제 페인 바람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얘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다. 비록 태양빛 햇빛은 좀 불충분하고 부족하지만 스캔트는 밑에 이제 주석 달렸지만 얘가 뭐 그냥 희소하다. 스케어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deficient 요 정도 표현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냥 그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필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1940년대 그 밴쿠버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이제 뭐 재배 같은 거 하는 거야. 이웃이 나한테 말하곤 했었다고. 내가 신 속였다라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런 이제 작물, 상추나 토마토 같은 거를 수확을 하는 거야. 수확, 하베스트. 이거 브링인 안으로 가져오다가 하베스트. 뭐 저기 브링인 그냥 안으로 가져오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수학을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필자는 좀 더 빠르게 수학을 한 거고, 여기에 이 투부정사 요 투 같은 경우에는 신을 속여서 수학을 빨리 한 거라 결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기후 조정한 거 얘기가 나오겠지, 인간인 얘가. 그래서 베드라고 하는 거는 그 상추 같은 거를 심으려면 뭐 나무 상자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 안에다 흙 채워가지고 상추 심고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는 뭐 여기에서 바닥이라고 해놨는데, 바닥보다 이제 모판 같은 거라고 보는데, 판때기 하여간 바닥. 그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야채가 자라는 이 판때기는 남쪽을 향해서 약간 기울어졌어. 대략 50도 각도로. 그럼 이게 현재 어떤 상태냐면, 해가 이렇게 빛나, 이렇게 빛나고 햇빛이 내려찌는데 방향이 약간 이제 땅바닥이 있으면 요렇게 좀 이제 해 쪽으로 기울인 거지. 햇볕을 좀 더 잘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뱅크라는 말이, 강이 측면에서 보면 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를 뱅크라고 하거든. 그래서 기울이다, 기울어졌다, 기울인 경사면이라는 의미도 돼. 그래서 기울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물들 사이의 공간이 뭐로 덮여졌냐면 넓적한 돌들로 덮여졌는데, 그 돌들은 그 주변에 바닷가로부터 모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땅의 가열을 최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한자표로 지중가온이라는 말 썼지만, 이게 이제 왜 그 여기 돌이 있으면 돌은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식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잖아. 돌판구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식물과 식물 사이를 돌을 더 가지고 따뜻함을 좀 더 오래 유지하는 거지. 뭐로부터? 약한 늦겨울과 초봄의 햇볕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오는 미기후 수준의 주제물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해서 저게 가능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되게 구조는 단순한 게 주제문을 주고 예시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쓰는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많이 써놓기도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그 오른쪽에 써놓은 거에서 미기후적 온도 조절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향경사 이렇게 돌 활용, 이게 이제 그 얘기라고 그대로 연결을 지으면 되기는 하겠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단어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미기후 수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를, 이 컨트롤 자체를 매니플레이션, 조작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 인간의 개입 있잖아, 인터벤션. 그래서 뭐 위에 이번에는 동의어를 최대한 줄였어. 그냥 딱 필요한 거죠. 일부만 좀 집어넣었으니까 그 정도 표현 정도는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기울어졌다라는 게 인클라인, 기울이다는 뜻이 있어. 틸트도 돼, 틸티드. 그리고 뭐 여기 최대화했다라는 게 최적화랑 비슷한 거지. 옵티마이즈 뭐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은 하여간 중심은 아니야.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중요하다는 별표를 한두 개 정도 줄 거니까 그것만 숙지하면 되고, 문법은 표시해 놓은 거 그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 너무 집착할 필요가 3학년들은 보통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 전면구를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그래서 동사가 어차피 이것도 단수인데 뭐 수동이다 이건데, 이거 딱 봐도 보이잖아. 목적 없으니까 뭐로 여겨진다, 간주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왜 used to say 하면 과거에 뭐뭐를 말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인데, 여기다 was를 쓰면 뭐 하는데 사용되다, 뭐 익숙하다, 전혀 의미가 달라지니까 저것도 잘 나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 좋은 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지? 요 in있지. 완전한 구조가 올 거 아니야? 그리고 bed니까, 바닥이니까 where 되겠지. 이게 단어가 얼마 없어도 이렇게 자동사, 마치 불완전한 느낌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보면 쪽 안에서 또 전체 주어하고 동사 자리잖아. 수동보다도 앞에 동사 같은 게 보이니까 이렇게 준동사로 트릭 주는 거,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 수동이고, 이것도 뭐 못막이, 이거는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준동사지. 그리고 여기다 묶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묶었어. 그럼 이게 주어가 단수잖아? 얘가 아니니까. 이것도 원래 출제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한데, 한번 보고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만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수동이고 이제 PP잖아. 따로 표시를 안 했단 말이지. 그치? 걔들도 가져와진 거고, 뭐 하기 위해서고. 그럼 이것도 뭐 그렇게 막 얘기하면 maximized 뭐 이렇게 저 PP를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더 하자. maximized. 네, 이렇게. 또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에너지가 항상 주입될 수 있다? 인젝트, 투입, 주입이지? 조직 안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방법이 돈을 많이 준다거나 뭐 승진을 시켜다 준다거나 다른 당근, 채찍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어. 개선 시키다 만들다. 확실히.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부장님이 자, 내일부터 야근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 야근 열을 하면은 100만 원 더 줄게 하면 우와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야? 좀 그런 느낌이라고. 확실하게 일을 더하게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득은 모든 조작처럼 단기적이다. 롱텀 아니고 숏텀. 짧게 끝나. 오래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다음번에 시키려면 100만 원은 안 돼. 더 줘야 돼. 150, 200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지. 돈이라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동기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전술은 더 많은 돈의 비용이 들. 돈 더 써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증가해. 누구? 직원, 고용주 둘 다에게 A and B alike, A, B 둘 다 하여간 둘 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 왜냐면은 직원들도 아유 돈 더 받는 것도 좋은데 아유 이제 싫은데도 그 애는 돈 더 줘야 되니까 싫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메인 리전, 주된 이유가 돼. 사람들이 매일 일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수동적인 사람들로 바뀌겠지. 능동적이고 뭐 주인의식 갖고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그거는 충성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충성심의 개념은 밑에 이제 우리 다 내용을 저번에 봐서 알긴 알지만 이런 거지. 뭐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은 좀 맛이 갔지만 뭐 과거에 한참 잘 나갈 때는 거기에 직원이 된다는 거는 대우를 잘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세상을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로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면 충성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난 진짜 자랑스럽다. 그 회사의 일원인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 반복 비즈니스의 직원 버전이다라는 게 이건 이제 박스를 오른쪽에 해놨단 말이야. 일단 봐봐. 거기 박스를 한번 읽어봐. 반복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상 때문에 다니는 직원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사업체 와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한다는 건 자기가 이익이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인데, 그런 좋은 점들이 어느 날 좀 반감되거나 사라지면 더 이상 안 가잖아. 그럼 직원도 마찬가지야. 돈 때문에, 보상 때문에 애들은 보상이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 즉,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숄텀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unsustainable 한 거지. 아이고, LE가 되지.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지? 저게 당근이 없어지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고, 뭐 해결책보다는 그렇다면 이제 로열티는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장기적으로 뭔가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직원들 사이의 충성심이라는 거는 언제냐면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이나 베너핏 혜택을 거절할 때야.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해도 싫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밑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의식이 있고 되게 충성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면 뭐 나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사양한다는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돈이나 혜택을 능가하는 거. 이 단어 좀 모르게 트럼프가 그때도 이거 썼었어. outweigh라든지 surpass 같은 거 딱 되게 괜찮아요. 능가하는 거지. 얘가 더 센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여기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일단 먼저 보면은 강조 구문이 이렇게 나오거든. 강조 구문. 뭐 표시는 먼저 해볼게. 해석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 네가 우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를 영감을 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더를 준 게 여기 낫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우주인이라면 그 일 자체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 우주 탐사하는 거니까. 근데 네가 우주인이 아닌데 일 자체가 엄청 대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일 자체를 가지고 영감을 받을 수는 없어. 근데 충성심이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이었던 거잖아. cause. 대의 명분이다. 바로 뭐 하는 게, 우리가 오는 게 일하기 위해서 오는 건 대의 때문에 오는 거다. 일 자체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야. 벽 쌓으려고. 우리는 일하러 오는 거야. 성당을 지으려고. 그래서 개념상 여기에서 충성심, 대의, 성당을 만든다. 요 셋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문이 적어였었기 때문에 문제가 원래 유형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건 오른쪽에 써놨어. build a wal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금전적 이득만을 위한 일인 거지.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서 시간 때우고 벽 쌓고 돈 받아 가야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또 잠깐 봐봐. 그 박스 오른쪽에 해놨지. 10번이라고 한 박스. 벽은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성당은 가치 있는 목적, 대의. 그래서 여기다 뭐 하나 더 써놔도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로열티나 뭐 성당 있으면은 purpose지, purpose, 목적. 삶의 목적. 네 가지 정도 표현할 수 있어. loyalty, cause, purpose, cathedral. 그 다음에 그 어휘는 사실 그게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짧게 지속된다라는 걸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잖아. 단명한다 그래서 short-lived나 뭐 short-term이나 대체 뭐 unsustainable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turn down 같은 경우에는 뭐 reject, turn down, 거절하다, declined 타동사로는 거절하다. 나머지는 뭐 단어는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법을 보면 이거 뭐 수동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오형식이니까 모리베이트 나와서 투부정사가 온 거잖아.
근데 사실 뭐 이게 좀 그냥 그렇지 이런 거 뭐 이제 그래도 뭐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더 좋긴 하지. get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의미가 있지만 투부정사는 ing 쓰고 오히려 원형 부정사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I에다가 아예 써주자면은 A and be alike는 그냥 해석할 때 both A and B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like가 아니지. 근데 사실 뭐 저걸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해석을 위해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로열티가 주어고 이렇게 묶으니까 동사가 단수지. 뭐 R 아니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투부정사가 또 목적이지 뭐뭐하기 위해 계속 일하기 위해 컨티뉴 ing 투부정사 된다는. 그리고 요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 가능, 이것도 뭐 위치 가능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문법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잠깐 보면 내가 일부러 색깔로 구분했거든. 우리 여기서도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 노란색이 그 로열티나 커즈 관련된 거고, 나머지 청록색은 다 오래 갈 수 없는 상대 개념, 돈이나 보상 관련된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분리해서 보면 되겠다. 자, 1960년대에 위대한 미국의 작가 뭐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자, 사람들이 역사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일단 역사가 사람 안에 갇혀 있다는 거는 인간이 여태까지 생존해 오면서 역사를 쓴 거야. 즉 영향의 방향이 인간이 역사에게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이제 인간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야.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지. 인간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방향이 반대로 여기가 이제 인간이 있고 여기가 역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인간한테도 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바이디렉셔널 릴레이션십이지. 양방향 관계가 성립을 해요. 뭐 저걸 이제 쉬운 말로는 일방 말고 쌍방일 때 투웨이라는 말도 쓰거든. 저기 쉬운 말이 투웨이가 바이디렉셔널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제 사람이 저걸 언제 썼냐면은 인종에 대해서 말할 때 썼어. 걔가 이제 이 말들을 썼을 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흑인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넘어가서 자기들이 노예로서 계속 살아온 역사를 흑인들 본인들이 만들었잖아.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흑인들의 현재나 미래에도 영향을 꾸준히 주고 있어. 특히 역사가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라는데, 요건 이제 시점상으로 생각을 하면 요거는 이미 인간이 역사를 쓴 거는 과거에 일단 역사 기록은 된 건데, 과거에 기록된 역사가 인간의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준다 해서 밑에랑 연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좀 약간 개념을 좀 구분을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이쪽에다가 다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 역사가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역사를 써내려가서 영향을 줬다라는 게 있다 치자고. 일단 이런 상태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진술이 똑같이 사실이야. 만약 그 사람들이라는 말이 대체가 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로,
현재, 과거 모든 현재까지 존재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꾸는 게 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꾸는 거냐면은 생명체로 바꿔보자 가 되는 거지. 이게 모든 라이프 폼 생명체를 일단 바꿔볼게. 그 다음에 요거 푸는 등위 접속사예요. That is because. 자,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각각의 DNA의 스트랜드, 가닥. DNA는 나성형으로 이제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있는 DNA의 가닥은,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랜드가 주어고 동사가 이죠. 얘는 고대의 기록이야. 생물학적인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역사라는 개념은 생명체로 치면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역사가 되는 거고, 그게 한마디로 DNA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지. 이거 좀 약간 여백을 넓혀야겠다. 그치? 생명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쪽 방향보단 여기가 먼저이긴 한 거지. 이렇게 가야겠다. 생명체 역시 마찬가지로 DNA라고 하죠. DNA. 그래서 그게 써져 있는 거지. 간단한 코드로. 그리고 패스 다운, 전달이 되는 거야.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살아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모체에서 자식으로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자식이 받은 이 생물학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체 자체의 역사이긴 한 거잖아.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역사, 생물학적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돼. DNA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지금 요 방향까지만 나온 상태요. 요거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체도 똑같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뭐가 안 나온 얘기냐면은 지금 역사가 생명체한테 DNA가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요게 지금 안 나온 상태요. 5번은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필자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잖아. 사람이, 이건 여기까지 필자 얘기고, 사람이 말할 수가 있어. DNA는 뭐 고작 해봐야 역사 아닌가? 이것도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여기서는 온리로 수거처럼 치환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얘를 이제 직역해야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전치사 제외 아니지? DNA는 역사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즉, 고작 해봐야 역사다지. 가치가. 하여간 역사일 뿐이잖아. DNA는 그냥 기록된 저런 생체적인 기록일 뿐이잖아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 동격으로, 그게 이제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면 요거, 동격. 물리적인 발현이 있는 피지컬, 신체적인 좋겠다. 신체적 발현이 있는 어떤 그게 천천히 혼합이 되고 누적이 돼 무수히 많은 영겁의 세월에 거쳐서, 그러니까 긴 세월 뭐에 의해서 가장 이 무자비함, 모든 현상의 무자비함에 의해서 가장 무자비한 게 뭐냐면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라고. 그럼 이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배경 지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변화를 할 거야. 그지? 그럼 환경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그 환경 내에 살고 있는 개체들이 그거에 맞춰서 유전자가 변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랬는데 이 유전자 변이를 한 게 요게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겠지. 만약에 이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적합한 경우에는 걔가 뭐가 돼? 생존을 하겠지.
그래서 생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진 이 유전자 변이를 누구한테? 후대한테 물려주게 될 거라고. 그래서 후대는 이렇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신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뭐 겉모습 같은 게 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런 것들처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존에 도움이 됐었던 우리 이제 원시인에서 내려오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 얘는 당연히 멸종돼서 지구상에서 소멸할 거고 후대로 물려줄 수가 없고 이건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 환경 변화라고 하는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거고, 그거 이제 자연의 선택을 받은 게 얘네들 적자 생존 얘기하는 거, 적합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있던데, 보통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부적합하게 변이가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보통 이런 식이라고는 한단다. 가끔 좋은 돌연변이도 드물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무관하게 발생하는 게 돌연변이나, 돌연변이가 그래가지고 보통 멸종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까 요 개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게 지금 그 말이란 말이지. 즉 자연 선택은 되게 무자비하거든. 야, 너 불쌍하니까 살려줄게 이런 게 없어. 그냥 적응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게 생존했으면 무수히 몇십만 년에 걸쳐서 누적된 이 DNA 데이터가 신체적인 발현으로 후대한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않느냐라고, 저기까지 이제 4번은 필자 생각하고 좀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다시 필자 얘기로 넘어와요. 그러면 DNA라고 하는 거는 역사이다. 야, 촬영하는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이걸 좀 피해가든지. 늦었으면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거라고 매번 하잖아. 야,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DNA는 역사인데 우리 내부에 있는 역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체가 DNA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쪽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중요한 내용인 지금 여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나 역점 나왔잖아. 역사인데, 그래서 원댓 할 때 저 원은 요 히스토리 얘기하는 거였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역사야.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대한 청사진, 즉 설계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될 것의 독재자이기도 해. 그러니까 뭘 물려주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동격으로 요 기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지. 물려주는 거, 선물. 내 자녀한테 물려준 선물은 축복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질병 같은 거를 물려주게 되면, 그지? 뭔가 유전성 질병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뭐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이 DNA라는 게 생명체에 여기 다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생명체가 DNA라는 거를 이렇게 누적을 해서 기존에 뭔가 누적을 해서 기록을 했다면은 영향을 주는 건데, 특히 생명체에 뭐에 대해서 영향을 주냐면은 생명체의 현재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만 자식한테 물려줄 미래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거라, 여기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은 DNA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습이 생겨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어떤 신체에 대한 설계도도 영향을 받은 거라면 이거는 앞으로 물려주게 될 미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미래에 다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우리의 DNA는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갇혀 있어. 이런 특별한 역사의 비이클, 매개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게 결국 인간이
역사의 매개체, 즉 DNA에 갇혀 있다라는 게 DNA가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as much as 뭐만큼 많이냐면은 역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를 다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쌍방향을 다 얘기한 건 맞는데 둘 다 맞지만 강조하는 건 온급비가 앞에기 때문에 해서 여기를 주제로 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이것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둘 중에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거, 이건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한쪽 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몰랐지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단어를 잠깐 보면 단어는 크게 볼 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갇히는 거니까 confine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법보다는 대체어로 볼게. substitute 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physical manifestation 신체적 발현, 무자비한 마스터 블루프린트. 나머지는 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 보자. 여기를 신체적 발현이라는 게 유형인 거죠. 유형. 겉으로 드러나는 거. tangible 뭐 이런 말로 유형의 발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단어가 또 의미가 있죠. vehicle. 좀 되게 밑인데 요거 매개체 수단에서 미디엄이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수능 목적으로도 내신으로도 세 가지가 같은 거죠. means, 수단, 매체, 매개체. 전달해주는 수단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뭐 수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수동이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나름 좀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전명문대도 콤마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줬고, 이치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단수잖아. 요건 괜찮긴 하지. sales라는 게 앞에 복수 명사가 있으니까 is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렬 구조가 PP잖아? written and passed down. 이렇게 병렬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 저렇게 되는데 뭐 요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passes 뭐 이런 거 정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건 관계대명사니까 뭐 그런 저것도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불완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맛이 된 거고, 대은 안 되고, 위치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고, 뭐 수동이고, 요거는 부사야, 그지? 많이라는 앞에 동사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many 뭐 이런 거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긴 한 거지. 요거 또 별표를 안 쳤지만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로 두 가지 개념을, 그러니까 노란색이 역사나 DNA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고, 청록색이 반대로 우리가 역사나 DNA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아마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늘상 그 생각해오던 뭐 방식 뭐 이런 거를 그 쓸데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 저게 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더 하는 걸 비판적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좀 귀찮기도 할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게으르다는 게 좀 귀찮다는 얘기지? 그리고 무능력,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주제는 벌써 나온 거지? 두려움이 하나의 큰 이유다. 즉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 거는 두려움.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 있긴 할 텐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돈니 버돌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각한다는 건 그냥 단순 생각이 아니라 골똘하게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저것뿐만 아니라 저것 때문에지. 당연히 비판적 사고하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도 싫어하겠지만 또 왜냐면 걔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즉 비판적 사고가 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퀘스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걔네들의 오랫동안 지녀온 믿음, 즉 나의 가치관, 신념 같은 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글도 많이 있잖아. 인간은 보통 변화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과거부터 쭉 이어온 익숙한 패턴, 그걸 보통 우리가 컴포트존이란 개념을 써요. 심리적 안정지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유는 familiarity,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이어나가는 거라고? 그럼 이게 이제 저기서 나온 long-held belief가 되겠지? 즉 자기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사상이나 신념 같은 건데 이게 야 그거 왜 그래야 돼? 나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순간 자기가 현재까지 계속 살아왔었던 그 생각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지. 나는 뭐지? 난 여태까지 뭐 했던 거지? 헛살았나? 그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니까 두렵다는 얘기야? 요거.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또 한 번 나와. 자, 학생은 여기는 이제 다 수식어라서 요거 수식어고 그다음에 요것도 동사 강조하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지. 해석할 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학생은 원할 거야.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비판적 사고. 그 무언가가 되게 controversial,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정치나 윤리나 철학 같은 거. 바꿔서 얘기하면 쟤네들은 답이 없는 거니까 비판적 사고로 딱 좋아. 자, 그럼 일단 뭐 위에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 이미 요 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벗이 나오니까 원하기는 할 거라고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안 하겠지. 왜? 자기 신념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그 얘기 또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훨씬 더 깊게 조사를 해봐라. 프로브는 탐지고 그냥 찔러보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깊게 사고하는 걸 시작을 하면 또 그거잖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도전받는다. 뭐 챌린지드나 퀘스천드나 그냥 똑같은 표현인 거지. 이것도 빌리프 싫으니까 어썸션 쓴 거잖아.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신념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 정체성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요거 자체가 밑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얘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나의 존재론적인.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줬고 생각을 하면 이런 비판적 사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정체성 흘린다 이거지. 균형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거지.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건가 또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럼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만 해. 불편해 또, 그지? 아까 이제 뭐 컴포트 존 안에 있었는데 다르게 봐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고, 비판적 사고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경을 쓰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사족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신경을 쓴다는 거는 내 생각 자체가 흔들리니까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역시 그것도 두려울 수도 있긴 하잖아. 내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나의 어떤 입지는 괜찮을까?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맥락이야. 이게 주제문을 주고 예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 다른 얘기가 들어와. 그래서 특히 9번하고 10번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생각이라는 게 엄청 영향을 실생활에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기 전에 그 책에 그 오른쪽에 박스를 잠깐 먼저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보게. 이 far-fetched라는 게 되게 개연성 없는 되게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장 개연성 없는 아이디어들, 생각들도 세상에 영향을 가져요. 그 무슨 얘기냐? 요게 이제 그 개연성 없는 far-fetched 아이디어, 추상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보통 이해를 전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게 이름만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저 기하학을 만든 사람 생각 속에만 노는 그건 진짜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얘기해. 사람들이 일단 느끼기에는 저게 뭔데? 이렇게 느낌이란 말이야. 심볼릭 로직이라는 것도. 근데 얘네들이 요것도 수식어요. 그냥 수식어. 거의가 되는 거야. 추상적이야. 저런 생각들은.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최대치 추상화된 개념이고, 그럼 저거는 현실하고는 상관없다고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애들조차도 현실에 실제 영향을 강력하게 준다지. 너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전자, the first, the former, 유클리드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인가? 저게 없으면 그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아인슈타인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고, 후자, the second, the letter지, 요 두 번째 그 심볼릭 로직이라고 하는 제가 없으면 컴퓨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뭐 세계가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라는 게 대단하다. 우리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엄청난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비판적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못지않은 나의 어떤 신념의 의문, 신념 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거니까. 요거는 내가 그 추론한 거니까 실제로 여기 지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야? 이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긴 한 거잖아. 밑에 이제 그런 말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사고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도 남들한테도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한테 다 중요하다고. 왜냐면 영향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유야. 우리가 매우 두려워하는 그 사고를, 즉 그 생각이 우리를 흔들어 코어, 중심부, 본질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긴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추론을 위해서 충분히 하긴 했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생각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한다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큰 틀에서 뭐 써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지만 여기가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뭐 박스를 해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우리 디맨딩이라고도 하지? 디맨딩, 챌린징, 뭐 디맨딩. 그 다음에 그 컨트로버셜을 컨텐셔스.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논쟁하다 할 때 컨텐드를 쓰거든. 컨텐드 대. 요거 논쟁하다 동사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그 far-fetched를 개연성 없는 에서 implausible, plausible이 개연성 있는 이고 implausible 개연성 없는, 아니면은 그 probable 있잖아. improbable이지 on이 아니라 probable도 그럴 것 같은 개연성 있는인데 improbable 하면 그럴 것 같지 않는 개연성 없는. 그러니까 뭐 이건 추상적이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이라는 거 동일 하나 보자고. 이것도 하나 기억했죠. 컨셉추얼. 개념적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고, 뭐 항상 여기 상대적인 구체적인 콘크리트. 그 다음에 단어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문법은 여기는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가 사역동사가 나와서 여기가 뭐 동사 원형 나온 거지, 뭐 투부정사인데 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화하기는 좀 그래서
요 형태 자체 이게 강조해준다 정도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사역동사 나와서 원형 부정사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한 구조니까 전치사함에 명사절이니까 와시 온 거고, 뭐 대시나 뭐 위치는 선행사 없으니까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가 주어가 뭐 셀 수 없는 명사 2개를 줬는데, 셀 수 없는 거 2개 합치면 단수로 표기하기도 하거든. 그냥 아라고 썼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이런 원급 비교까지 해서 요걸 무시하고 보면 비동사의 형용사 보호, 즉 보호 자리니까 여기가 부사 ly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there's a saying, 얘는 말이 있다. 너가 정보를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대. 그래서 뭐 음식도 아닌데 정보를 어떻게 먹어?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 자,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but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 얘는 수천 년에 서서히 증가하는 고품질의 정보의 결실, 즉 결과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좀 약간 흐름을 좀 따르게 되면은 이 되게 장기간 동안 누적이 된 정보가 있으면 이제 이 정보의 결과가 비동사잖아.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음식을 먹는 건데 정보를 먹는 거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벗을 준 게 결국 우리 정보를 먹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요. 비동사 안 쓰니까 음식은 정보의 누적의 결과인 거니까 결국 정보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냐면 그 농사 짓는 방법에 관한 지식, 이것도 이제 정보인 거니까 또 이것도 뭐 말풀이 해준 거야. 다 예시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즉 그 농사 짓는 방법 지식이, 즉 정보가 어떤 씨앗, 어떤 도구, 도구를 쓴다면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정보. 한 해 중에서 어떤 시기에 뭐 재배를 수확을 할 거냐, 어떤 관계에 물을 대를 거냐, 그다음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작물을 한 작물 또 작물 뭐 또 같은 땅에 뭐 땅에다 이제 돌려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작물의 어떤 이제 재배 순서 같은 거에서 저런 이제 지식 같은 게 누적이 돼서 그로 인한 작물을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다. 뭐 그 얘기를 했어. 그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알겠어. 예시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정보를 먹는 게 맞는 거네.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갑자기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나와. 뭐야? 우리가 먹는 게 지금 태양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태양 에너지. 근데 그게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 병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 태양 에너지가 필터 걸러지고 응집되고 증류되는 거래. 하여간 뭐 걸러진다, 필터링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건데 인간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걸 우리 음식처럼 먹는 건데 그 태양 에너지가 결국 이 정보 있잖아, 누적된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어떤 지식에 의한 지식의 렌즈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간 지식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걸러진 태양 에너지 요거를 먹는다는 거니까 뭐 그래도 요쪽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뭐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 자체는 태양 에너지니까 뭐 거기서 나온 걸 인간이 활용해가지고 썼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식의 렌즈라는 게 어떤 인간 지식을 통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밑에 이제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받는 에너지, 그 태양으로부터 매년 받는 에너지는 남아있어. 다소간 일정하게. 이건 이제 뭐 더 많이 더 적게 다소간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태초부터 계속 태양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 자체는 거의 일정해. 안 바뀌어. 인간 문명 전체를 통틀어서. 그 태양의 자체는 똑같은데 변화하는 게 뭐냐면, 즉 우리를 번창하게 허락한 거, 변화를 시켜줄 수 있게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서서히 증가하는 정교화된 지식이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자체는 얘가 변화가 별로 없지만 이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는 지식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이끌어내는 그 에너지의 양, 총량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떤 그 지식이냐면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태양 에너지의 매우 작은 부분을 형태로,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의 신체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즉 음식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의 형태인데 앞에서 보면 원래 그 태양 에너지 자체는 처음에 전제를 뭘 깔았냐면 거의 일정해. 총량은 일정한데 인간이 원시인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 에너지에서 우리가 실제 쓰는 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야. 즉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 증가에 따라서 더 많이 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되게 작은 부분만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음식으로 만드는데 활용하는 지식, 그걸 쓰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이 에너지를 그 정보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번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한번, 이게 좀 그런가? 화살표를 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좀 바꿀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태양 에너지의 활용도 자체는 어떤 인간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 태양 에너지 자체는 거의 일정한데 변화가 없는데 인간의 지식이 증가를 하게 될수록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따라서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증가한 에너지 자체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냐면 요 지금 에너지 양을 이렇게 음식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여기 이제 몸의 신체에 연료 주입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핵심 한쪽 축은 이 지식의 증가, 누적된 정보라는 건데 이쪽을 음식으로 한정하면 안 돼. 즉 그냥 에너지의 활용의 증가라는 걸로 일반화 시켜야 돼. 그 밑에 나오거든. 다시 볼게. 자, 이런 우리 지식에 있어서 발전의 모든 단계는 가져왔어요. 그거 안에 뭘 가져왔냐면 증가를 가져왔대. 에너지 양의 증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즉, 그래서 결론 자체는 이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에너지 활용이 증가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결과냐면 인간이 번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해서 번성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됐어?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이라는 게 결과잖아. 그러니까 아웃컴이죠, 아웃컴. 뭐 이게 이제 뭐 리절트도 있고 컨서퀀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컨서퀀스는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웃컴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컨스턴트, 플러리시 뭐 이런 건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 뭐 꾸준하게 끊임없이 컨티뉴어스, 뭐 퍼시스턴트 이런 거고
flourish 같은 경우는 요걸 하나 볼까? 뭐 drive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prosper, thrive, flourish 세 개 있잖아. 번창하다. 다음 발전하게 되면 발전 진보는 progress지. progress. 뭐 이것도 원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 tap into가 활용하다인데 요걸 기억해 줘. harness. utilize도 있지만. 원래 harness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마구를 얘기해, 마구. 그러니까 말 야생 상태 말은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말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구인데, 거기서 유래해서 특히 자연자원 같은 거를 활용한다 할 때 harness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 다음에, 요건 요거로 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일정하다라는 게 안정되다, 스테이블, 이것도 일정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요것도 뭐 하지 뭐. 여기 보면 그 capture가 secure.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상 내용 이해상 5번이 약간 까다롭긴 하거든. 즉 우리가 계속 번창하게 해준 것은 증가하는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냐면 이 우리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그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요 뎃 에너지는 솔라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그 태양 에너지에 이렇게 되게 계속 증가는 하지만 되게 작은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냐는 방법상의 지식의 증가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법은 하나, 여기가 완전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병렬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분사구문인가요? 이거 PP가 계속 연결이 된 거지. 주어니까 이제 what 명사절인 거고, 특별하게 표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도 관계대명사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부투부정사고 해서 문법 자체는 이것도 뭐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